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단혜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원래 대면으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 책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보이시나? 네, 보여요, 그죠? 선생님. 이안수라고 파주에 가면 출판 단지가 있죠. 파주 출판 단지. 그 출판 단지 옆에 헤일이 예술 마을이 있어요. 그 예술 마을 촌장님이신데 그분이 모티브 원이라는 그 북스테이 책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다녀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도 싶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이 이한수 씨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사진 작가이면서 잡지 편집장 일을 하면서 세계 100여 개국을 다닌 여행가예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100여 개국을 다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겠어요. 여행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100여 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꼭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쪽에서 나를 찾아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헤일이 예술마을에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가 100여 개국을 다녔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80여 개국 사람들이 24,000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요게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그 모티브 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책이 여행자의 하룻밤 해가지고 여기에 왔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이제 여행자의 하룻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의 최종 목표가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들 글을 열심히 쓰시고 지난 전반기하고 후반기까지 하시면서 사실 글을 쓰는 저도 그렇거든요. 글을 쓰는 목적은 내 삶이 정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쓰기라는 거죠. 실제로 김경아님 자작시 우리 같이 놀아요라는 자작시로 발표 있으실 겁니다. 뭘 같이 놀 건지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같이 놀아요. 계절 또 계절 지나 마지막 계절 마주합니다. 사나흘 처음 맛보는 고통 앓으며 사나흘 떨어진 감 주워가며 어이없게도 그리 되어 한 주 지나 하루 몇 시간 네모난 세상에서 얼굴 내밀며 수줍어라 부끄러워라 내놓고 전하는 가슴 속 품은 글들. 너의 세상은 그렇구나. 너의 머리는 무엇으로 한가득이구나. 너의 마음은 힘들고 아팠구나. 서로 수고했다 안아주고 쓰담하며 진정 글벗이 되어주었고 날개짓 가르쳐주시고 아픈 다리 주물러 주신 고운 스승님 따라 첫발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날쌘 글 보며 저절로 입꼬리 올라가고 등 마주대고 의지에 지렛대 대주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젠 예쁜 꽃이 뿌린 정원에서 나비의 꿈 품으며 천천히 오래오래 논일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요거 우리 작품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경아 쌤의 손편지. 정말 저는 이거 너무 감동이었죠. 예.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손편지를 저한테만 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나중에 인증샷을 보니까 모두에게 써주신 거예요. 저는 유현심님께서 기행문을 쓰셨어요. 기행 일기처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여수를 갔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웹소설보다는 이렇게 사진 좀 많이 못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사진 보면서 조금 좀 시원하시라고 바다 사진을 좀 찍어 봤습니다.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늦은 저녁, 우리 가족의 여수 겨울 여행이 시작되었다. 아니, 마지막이라 그런지 되게 떨리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큰아이의 토요일 학교 행사 일정과 둘째 아이의 주말 학원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출발하다 보니 저녁 5시는 되어서야 떠날 수 있었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유탄 마리나라고 하는 호텔 겸 리조트였는데 4성급이어서 되게 깨끗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숙소는 유탄 마리나 호텔로 여수 앞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건 내부고요. 깔끔한 객실과 특이하다면 세탁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여름철 해변을 이용하는 투숙객을 위한 시설인 듯 싶었다. 늦게 도착한 첫날은 테라스 밖으로 보이는 여수 밤바다를 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았다. 여기가 오션뷰를 선택한 덕분에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바다를 마음껏 관람할 수 있었다. 호텔 바로 앞에는 선착장이 있어서 여러 선박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래쪽에 선박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정착해 있는 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지만 5시간이 넘는 자동차 여행 후에도 에너지가 넘쳐나는 신난 두 아이들 덕분에 결국 새벽녘에서야 잠을 잘 수 있었다. 두 번째 날. 그렇게 늦게 자고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넘치는 기운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어제 여행을 온다며 집안 대청소를 해두고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왔던 나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다. 물론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왔지만 어쨌든 삭신이 쑤셨다. 이번 여름 계획을 스스로 세웠던 큰아이는 자신의 일정표를 들고 다니며 오늘 가야 할 곳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고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신난 둘째도 일어나라며 고함을 쳐댔다. 정신없는 이 난리통에도 꿋꿋하게 흡연의 의지를 꺾지 않는 남편은 슬그머니 사라진 상태였고 이런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뜬 나는 조용히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이들과 함께 호텔 조식을 먹고 오라며 레이저 한 방 날려주고 그가 들고 들어온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출발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일정은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여수 아쿠아 플래넷이었다. 아쿠아리움을 여러 차례 가봤다며 감흥이 없던 나와 달리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이곳에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특별한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다. 바로 벨루가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흰고래였다. 사실 벨루가는 나도 실물을 처음 보는 터라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다. 멀리서 보면 인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매끈하고 하얀 피부와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면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벨루가 모습이요. 수족관 안에 있는. 벨루가 이외에도 다양하게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사진. 이렇게 구경을 마치고 바로 옆에서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 뮤지엄 오브 컬러로 향했다. 다양한 볼거리들이 좀 많았었어요. 이렇게 전시관에 차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눈호강을 하면서 멋진 작품을 구경한 후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났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자, 다음 여행지는 모두 아시겠죠? 바로 이순신 장군 관장입니다. 실물 크기의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 명장이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아이들과 잠시 그분의 어린 시절과 포기를 몰랐던 투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실제 크기의 거북선도 저는 처음 봤는데 당시에 군함으로 정말 손색이 없을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분의 후임을 자랑스럽게 알라고 했는데 8살 둘째는 자기는 이 씨가 아니라며 저항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한민족이고 단일 민족이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자기는 아빠 딸 김 씨란다. 그리고 역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먹거리. 이순신 광장 옆에 질비하게 서 있는 명물들을 하나씩 맛보기로 했습니다. 여수당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쑥 아이스크림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그리고 거북선 빵과 유자빵, 초코빵을 종류별로 구입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해양수산과학관을 잠시 둘러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지금 여수의 겨울철 별미라는 새조개 샤브샤브 맛집을 찾았습니다. 새조개 샤브샤브고요.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야채랑 같이 해서 샤브샤브를 해 먹더라고요. 담백한 맛과 깔끔함이 일품이었던 새조개 샤브샤브는 조개를 다 먹고 나면 칼국수와 죽도 함께 끓여 먹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맛이 그닥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어른들에겐 최고의 보양식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 선상 불꽃쇼를 보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했다.
저녁 6시 30분쯤 시작되는 크루즈 탑승을 위해 아이들과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 우리가 탑승하기로 한 크루즈의 이름은 미남 크루즈였다. 거기에 아이들은 무한 궁금증을 유발한 모양이다. 크루즈 선에 오르던 순간부터 내리던 순간까지도 도대체 미남이 어디 있냐며 내게 물었다. 선장님이 미남이신가 보다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미남을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다.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돌산대교를 지나 여수 야경을 한눈에 관람하던 우리는 선장실에서 방송되는 불꽃쇼의 시작 소식과 함께 크루즈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12월의 바닷바람은 정말 무시무시했지만 추위를 불사하고 모두가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선장님이 시작한 카운트다운과 함께 커다란 음악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까만 밤하늘에 쏘아 올려진 아름다운 빛깔의 폭죽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성상의 불꽃쇼까지 멋지게 감상하면서 둘째 날의 일정이 끝났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내일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탄 후 오동도를 가자고 하고 남편은 돌문어 삼합을 먹어야 한다면서 맛집 투어 계획을 세우기 바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행의 기쁨 속에서 우리 가족들의 설레는 마음은 늦은 시간까지 사그라들 줄 몰랐다. 다음 날 맑은 날씨가 우리 여행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 사진 오동도에서 찍은 사진 2컷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찬, 이혜인,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이 감사에 대해서 쓰신 시예요. 그리고 제가 저기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이렇게 수업 함께 들은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감사 예찬이라는 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열심히 글 쓰셔서 저도 많이 이렇게 쉬지 않고 글을 매주 쓰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꼭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한 게요. 제가 글 모임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또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 저 스스로도 그 순간 참 행복하거든요. 사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또 감사할 일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제가 이 글 모임을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고 짧은 대화를 할 때 진짜 요즘 들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정말 많이 행복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불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수키님, 자작시 카푸치노의 변신과 생각나는 사람 하실 건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올린 그 회지에도 글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네. 카푸치노의 배신. 커피잔을 받아드는 순간 거품이 다소곳한 그림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카푸치노의 거품과 시나몬 향기 잔을 기울인다. 더는 마실 커피가 없고 거품만 잔뜩. 거품 뒤에 남겨진 배신감. 너도 믿지 않으리라. 그다음에 다음 할게요. 생각나는 사람. 잊어야 한다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남기고 간 사랑의 찌꺼기가 씁쓸 달콤한 그름이 되어 살아요. 그리워 서럽지만 헛날려 갈까 가슴에 접어두지요. 피 엉거리 긁어내도 남은 딱지 더듬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내다 보면 만날 수 있지요. 철 찾아 풀잎 스치는 바람 한 소꿈에서 오동코동한 꼬막살에 매콤한 양념장 살포시 올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지 말자면서. 배주연님 사진 이야기인데요. 됐어요. 제목은 한겨울 낮의 꿈 나누기고요. 소제목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닮은 북카페 윤동주와 나입니다. 윤동주와 나는 이번에 그 책에 실린 제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북카페, 예전부터 많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많이 생각이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한 6쪽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여기는 아마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 알지도 모르겠지만 파리에 있는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오래된 서점이에요. 서점인데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카페가 있고 이거는 최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셰익스피어 컴퍼니 그 유명한 파리의 명물인데요. 그 안에 1층의 모습이 아래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렇게 해상도가 낮은 게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막 검색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거를 붙여 넣었고요. 그래서 노틀담 성당 맞은편 세느 강을 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서점은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는 거죠? 네, 보여요. 네,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분이 실비아 비치라는 여성분이시고, 이 서점을 1919년에 설립하신 분이신데요. 조금 더, 아이고. 아이고. 끝났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사진이 좀 괜찮아요. 잘 보여요. 괜찮나요? 네, 됐어요. 네네. 잘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한 1880년대 생이신데 한 30살 초반에 이 서점을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미국 사람인데 이제 되게 목회자가 많이 있는 그런 가문의 집안의 딸이시고 미국 사람인데 이제 파리에 와서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래서 파리에 뭔가 일 때문에 부임해서 왔을 때 이제 따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서점을 만들게 됐어요. 영어로 된 이제 문학책, 미국이랑 영국의 그런 문학책을 주로 이제 다루는 서점이었는데요. 이 옆에 있는 또 여자분 한 분은 이제 이 실비아 비치가 되게 유명한데 사실 실비아 비치가 서점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이 프랑스 이 여성 아드리엔 모니에라는 여성인데요. 이분하고의 운명적인 만남 덕분이었거든요. 이제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다음에 이 아드리엔은 이제 서점을 프랑스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여자 책 관련 사업가라고 할까? 그 정도로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동업자 비슷하게 해서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아드리엔, 이 프랑스 여자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서점은 지금 여기서 제가 자유사랑문학연대 보금자리라고 한 것처럼 되게 오래된 전통 속에서 역사와 함께한 그런 많은 가치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여기 해밍웨이가 있고요. 이 해밍웨이는 거의 이 서점을 매일매일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밍웨이고 그다음 그 옆에가 지금 실비아 비치고요. 이쪽에 사실 제임스 조이스예요. 더블린 사람들이나 뭐 율리시스나 뭐 이런 거 썼던 아일랜드계의 그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조이스와는 아주 특별한 이제 인연이 있는 이 사람의 그 율리시스라는
소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야한 그런 내용이 많다고 해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뭐 아일랜드, 뭐 그런 나라에서는 금서가 됐는데 이 12월 비치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그 출판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 역할도 하면서 뭐 그런 출판도 했었고 이제 특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그 모이는 뭐라 그럴까 보금자리. 네네네 그런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그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고 또 실제로 뭐 재판도 막 있고 해가지고 그런 탄압을 피해 온 이제 문인들 그다음 그래서 파리의 그런 어떤 보헤미안적인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 이제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잘생긴 분이 조지 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경영자인데 이분은 1951년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 막 있을 때였는데 이 서점을 지금 자리에 있는 서점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되게 올해 98세까지 이 서점을 직접 운영을 하셨거든요. 50년 넘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사진들은 저는 여기를 2번 정도 가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인터넷에도 사진이 이렇게 있어서 봤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사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직접 인용으로 쓴 거거든요. 낯선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변장을 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뭔가 운영 철학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위트만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서점은 서점을 가장한 뭐 사회주의자들의 유토피아다라는 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토라 그럴까, 그 조지 위트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서점 운영했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석에 이렇게 피아노도 있어서 그냥 손님들이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무슨 낭독회나 무슨 토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구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문학도라 그럴까?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라 그럴까? 그래서 주로 이제 문학을 이제 문학인 지망생들을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해요. 그 2층 하고 3층에 이렇게 창고 같은데 그다음 지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곳이 없는 이제 예술가들 뭐 문학도들을 이렇게 재우는데 이 사람들을 텀블위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위드는 우리말로는 이제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잡초 뭐 이런 뜻인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서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1장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에 1권씩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공짜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위트만이 이제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4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그래서 저도 여기 갔을 때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텀블위드더라고요. 이 단어는 그 조지 위트만이 지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고요. 이게 이제 저의 공상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북카페 윤동주와 나를 제가 생각을 그냥 즉흥적으로 했지만 파리에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있으면 서울에 윤동주와 나가 있지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꿈은 자유야 달콤하게 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써봤는데요. 그냥 저는 그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실비아 비치가 사실 편집 기술도 없고 그런 사업가적인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뭐 문학인으로서도 실패했지만 그 사람의 그런 열정이나 순수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을 도왔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쯤 되게 많지만, 아까 전에 김단혜 작가님도 풀무질이란 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이제 저도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곳, 그래서 한국의 웬만한 시집은 다 있는 곳, 가끔 시수업과 시낭독회가 열리는 곳, 가끔 미니 라이브도 열리는 곳, 누구나 글을 쓰거나 읽다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 문학과 지망색이 묵어갈 수 있는 곳, 국적은 불문, 한국어 시집의 외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어볼 수 있는 곳, 싸고 맛있는 한국 전통제를 마실 수 있는 곳, 대충 이런 곳을 상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의 한겨울 낮의 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혜옥님은 시낭송을 하실 거고요. 김용택 시인님의 바람을 달래는 강물 소리 준비하셨습니다. 정혜옥. 바람을 달래는 강물 소리. 며칠 동안 눈이 왔다. 나는 창밖으로 눈보라치는 강을 보며 지냈다. 눈이 녹고 강길이 터졌다. 강을 따라 내려갔다. 내가 걸어가는 쪽이 남쪽이어서 가슴이 따뜻해져 왔다. 오늘은 되었다 싶을 때까지 갔다. 집에 올 때는 강물을 거스른다. 내 등은 양지, 등이 따사로워졌다. 돌아서서 멀리 휘도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떠나가는 바람을 달래는 강물 소리. 내 발길이 하염없어졌다. 내 등에서 눈 허물어지는 소리가 강을 건너왔다. 이번에는 이주영님께서 자작시를 쓰셨네요. 제목 올해 그리고 새해. 길게만 느껴졌던 한 해. 어느새 마지막 종착역을 달려가네. 까르르 웃음꽃 피던 그 소리도, 우르르 몰려다니던 그 파티도, 어느새 기억에서 사라져간 시간들, 모두가 숨죽여 지낸 365일, 한동안 긴 꿈을 꾼 듯하네. 10여일이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또 펼쳐질까? 나를, 우리를, 모두를 설레게 할 그날이 기대된다. 혹시 모를 여행길이. 최민희님의 나태주 선생님의 산문집 중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라는 부분에 서문 낭독을 해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막막한 심정으로. 나태주.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 당신을 생각한다. 아니, 여러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다. 당신은 눈이 맑고 귀가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세상살이에 서툰 사람이다. 사는 일에 대하여 막막한 심정을 지닌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쓰려고 그런다. 인생과 사랑과 행복에 관한 책이다. 언제나 책을 쓸 때는 막막한 심정이 앞선다. 이 책을 끝까지 쓸 수 있을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내가 먼저 자신감이 없는 마음이다. 차라리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의 말을 챙기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끝까지 쓰게 해주십시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맑은 마음이 솟게 해주십시오. 책을 쓸 때마다
앞세우는 심정이다. 내 나이 어느새 75. 어쩌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늙어버렸다. 그러므로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일들이 제법 많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다.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려고 그런다. 결코 큰 이야기가 아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이야기들이다. 사소한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말에 소주 한 잔에 눈물 난다는 말이 있지만 작은 일이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나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남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눈이 맑고 귀가 선하니여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도록 그대가 좀 도와주시라. 이번에도 나에게는 동행이 필요하다. 마음의 동행이다. 말동무가 있어야 한다. 말 없는 말로 대화하는 상대다. 도움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부디 당신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좀 빌려주시기 바란다. 그는 사막에서 너무도 외로운 나머지 뒷걸음질로 걸었다. 모래밭 위에 찍힌 자기 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오르텅스 블루라는 프랑스 사람이 썼다는 사막이란 제목의 글이다. 이제부터 나는 사막을 혼자서 걷는 사람. 그 사막길에서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당신이 나의 발자국이 되어주고 나의 어깨동무가 되어주고 물병을 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같이 길을 떠나보기로 하자. 김현주 선생님께서 수화율동을 이번엔 준비하셨어요. 직접 노래까지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김현주 원래 얌전하고 말씀도 잘 없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지켜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감사합니다. 조수희님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천밀밀 영화 천밀밀 OST인데 월량 대표 아적심 처음에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생겼는지 마음을 바꾸셨어요. 너무 떨려요. 들리세요? 네, 잘 잘 들리고 들립니다. 있어요. 네, 못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잘하실 것 같아, 근데. 你为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微亮代表我的心。你为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对我的爱不变，微亮代表我的心。
轻轻地歌为，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逃路去。你问我爱你有多深，我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微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逃路去。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微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微亮代表我的心。걷는 사이로 설레나가고 달리는 기분 함께 노하다 종이 걸려서 장난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들려 노래를 부르자 똥소리 울려라 소리 울려요 우리 삶에 빨리 달려 똥소리 울려라 똥소리 울려라 똥소리 울려라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라. 완벽해요. 선생님이 칭찬이 부족하지 않았네요. 자, 남행열차 들어갑니다.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 템포로 따라와 주세요. 네. 자, 시작. 비 내리고 나서 나는 열차에 흔들리는 사랑으로 민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이런 사랑도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었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은 나겠어요. 웬일이야? 멋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더 나았겠구나라는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네, 앵콜 곡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빠와 크레파스.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짜라짜라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뜨끔함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짠짠짠.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뜨끈 마음이야. 둘셋넷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앵콜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에 앵콜. 달려가는 사람과 성경에 흰 사람
나도 근데 저희가 항상 행사를 해보면 시 행사를 하면 노래가 좀 돋보여요. 그리고 노래 행사를 하면 시가 돋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노래하고 시가 적절하게 아주 어느 것이 이렇게 다투를 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융화되는 게 아마 선생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나 싶고 굉장히 여러분들 되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대면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게 사직을처럼 발표한 게 이제 마음이 좀 담겨 있었던 건데 사실 가졌고요. 너무 이렇게 탤런트가 많으신 분들이 박기현 선생님 특별히 감사하고 건양쌤하고 또 경아쌤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올해가 진짜 제 인생의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수도 없고 매주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3기를 사실 망설였는데 제가 그 3기 시작하면서 연말에 내가 뭔가 네, 오늘의 이 분위기는 선생님의 품성과 또 반장 힘든 일을 겪고 시를 쓰는 걸 진짜 저는 전혀 문외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글을 좀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사실 새롭게 저의 모습을 또 갖춰나. 그러니까 3달 동안 저희가 만났는데 전화 뭔가 수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되게 많이 어색했거든요. 근데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 고생 어쨌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얼른 쉬세요. 예, 쉬세요. 네.